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제 이야기를 남들에게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신 나간 제 남자친구 누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예요. 솔직히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야 하는 일을 키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야 괜히 마음 한켠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행동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찝찝함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이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지. 아무튼 남자친구 누나하고 전 서로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사이예요. 다만 담당하는 과목도 다르고 학생들 나이대도 다르다 보니 시간표가 겹치는 일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 보니 가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어요. 끼케야 오며 가며 인사나 주고받고 어쩌다 말 몇 마디 주고받은 게 다였달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한 반년쯤 되던 때였을 거예요. 남자친구 누나가 학원을 관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서도 종종 보고 지내자며 연락처를 물어왔는데 솔직히 그런 상황에 누가 번호를 안 알려줄 수 있겠어요? 저도 그냥 싫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 예의상 알려줬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후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게 됐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따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했더니 저랑 친해졌다고 생각했었는지 하루는 자기가 소개팅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소개팅은 솔직히 내키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나를 좋게 봐서 해주겠다고 한 건데 거절하면 무안해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이제는 헤어졌지만 아무튼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매지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건 남자친구랑 세 번째 데이트를 하면서였어요. 소개팅은 자주 해봤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선자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우리 누나 어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가 물으니까 아차 싶은 표정을 하더니 이내 하는 말이 실은 소개팅 주선자가 자기 누나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비밀이라고 말을 안 했나 싶은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덧붙이길 제가 누나 있는 남자는 안 만난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누나가 남자친구더러 자기랑 남매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었다나요? 황당해서 그게 다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를 하기는커녕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자친구가 그러냐며 자기가 잘못 들었나 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듯 말을 하니 저도 더 꼬치꼬치 따져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더는 별말 안 하고 넘어갔죠. 남자친구랑 어쨌든 잘 돼가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하나 싶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저희 두 사람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남자친구나 저나 좋은 게 좋은 거다 넘기는 성격이다 보니 서로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고 말 그대로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같이 있을 때면 좋고 편안했다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지 반년쯤 지나가던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실은 어머님이 몇 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며 가시기 전에 자기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나요? 솔직히 말하면 난감했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결혼이라니.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생각하니 싫다고만 할 수도 없겠고.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던 중 어머님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남자친구가 전하길 의사가 이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더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고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머님께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선 이렇게 된 이상
일단은 돌아가신 분 잘 보내드리고 결혼은 좀 미루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상 치르고 얼마 안가 식을 올리면 자칫하면 결혼식장이 눈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런 북새통에서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기는 싫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 아닌 남자친구 누나하고 먼저 하게 됐는데 남자친구 누나는 그럼 뭐 어떡하겠냐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다며 저 편할 대로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누나한테 그럼 언니가 남자친구한테 얘기 좀 잘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납득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째선지 다음날 하루 종일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원래도 뭐 저희 둘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주고받고 그러진 않다 보니 처음엔 그냥 바쁜가 싶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제 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턴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어머님 일로 어디 가서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야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 안도감도 잠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따졌어요. 왜 하루 종일 전화는 안 받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긴 하냐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전에 없이 목소리를 깔고는 누나한테 다 들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더니 저한테 크게 실망했답니다. 먹긴 놈이 썩낸다더니 지금 내가 화를 내도 부족한 판에 자기가 왜 분위기를 잡고 실망은 또 뭘 실망했다는 건지. 이건 뭐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이어서 하는 말이 남자친구 누나한테 제가 결혼식장을 제2의 장례식장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 올해는 결혼식을 올리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는데 정말이지 말이라는 게 같은 말이어도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전했나 싶은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한번 크게 내쉬고 남자친구더러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당신 누나한테 얘기를 했을 리가 있냐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솔직히 당장 이모님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과 가깝게 지내신 분들이 혼주석에 비어있는 어머님 자리를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냐. 그러면 또 다들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딸 시집 보내는데 사위 쪽에서 다 같이 울고 있으면 슬픈 마음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속은 상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결혼식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을 했는지 아까보단 목소리에서 노기가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렇게까진 생각을 미처 못했다며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사과는 됐고 언니랑 내가 통화 좀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좀 난처하단 식으로 자기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면서 자기가 누나한테 잘 말하겠다나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그렇고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선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찌나 태연하게 받던지 정말 뻔뻔하다 싶대요. 아무튼 남자친구 누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여자친구랑 싸우라고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러면 언니가 오해라던가 미안하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아주 그냥 발뺌을 하대요. 자기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면서요. 그리고는 어쨌든 서로 오해는 풀었다며 그럼 된 거지. 우리 이제 곧 한가족 될 건데 이렇게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언제 뭐라고 했는지 추궁하고 그래야겠냐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남자친구 누나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잘못 섞었다간 괜히 또 쓸데없는 소리나 나오지 싶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올 여름부터 다시 조금씩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친구 쪽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단이나 혼수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땅히 상의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어차피 양가에서 도움도 안 받고 하는 결혼이니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빼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처음엔 좋다고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저더러 자기 누나랑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답니다. 평소에 어머니랑 누나랑 사이가 좋았으니 누나가 어머니 마음도 제일 잘 알 거라면서. 그러니까 누나 뜻이 어머니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최소한 한두 번 얘기해보면 시쳇말로 사이즈가 나올 거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또 화딱지가 나는데 남자친구 누나의 요구사항은 말도 안 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고 정말 기가 찬다 싶었던 것들만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혼주석에 자기가 앉겠다고 든 것부터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시니 당연히 그 자리를 비워놓거나 아니면 이모님이 앉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앉겠답니다. 화촉점화도 저희 어머니랑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까놓고 자기가 제 남자친구보다 꼴랑 2살 많아서는 입히고 먹여가며 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하객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 싫다 했더니 자기가 뭐라고 그럼 이 결혼을 허락을 하네 못하네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하면 뭐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제가 이겼어요. 이 이야기가 이모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남자친구 말로는 이모님이 크게 화를 내셨다대요. 왜 쓸데없이 그런 고집을 부렸냐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자친구 누나의 헛소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생략할 게 따로 있지 결혼식이 장난이냐면서 예단은 물론이고 이바지 음식까지 싹 다 해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예단은 2사람분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하고 자기 목까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사진을 보여주는데 한 개에 500도 넘는 명품백 2개가 떡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 건 못 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계시지도 않은 어머님 목까지 사드리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지 누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한테 너무한다대요. 자기 누나도 나름대로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쌍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려는 건데 그런 마음은 헤아려주지 못할 망정 계산기만 두드리는 제가 나쁘다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 앞으로 명품백 사드리는 게 무슨 추모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도 도통 화가 풀리지 않아서 살아계실 때나 잘하지. 이제 와서 왜 남의 돈 가지고 쇼를 하려드냐고 쏘아붙이고는 그 핸드백이 받고 싶거든. 너부터 네 누나한테 가서 예물은 얼마짜리 해줄 거냐 물어보고 오라 했습니다. 해준다는 거에 맞춰서 나도 한번 생각이나 해보겠다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결혼 비용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따져보자니까.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걸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결혼을 어느 세월에 하냐면서 알겠다고 자기가 누나한테 잘 말해서 명품백은 하나만 하는 걸로 해오겠다나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이 인간은 죽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지 누나가 뭐가 문젠지도 모르겠구나 싶은 게 한마디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망이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나랑 결혼할 돈으로 네 누나 백이나 사주고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도 하나 사드리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해주는 김에 네 누나 데리고 병원도 좀 가보라고. 가서 없는 말 지어내는 그 병 좀 고쳐주라고 했네요. 필요하면 입원이라도 시켜야지 그러다 사람 잡는다고요. 그랬더니 지 누나를 정신 나간 환자 취급했다고 어찌나 바득바득 이를 갈던지.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겁나기는커녕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안타깝고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큰 충격이었다고 해도 다 큰 성인 남매가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똥된장 구분도 못하고 저러나 싶은 게 불쌍할 뿐이었지요. 아무튼 이후로도 서로 할 말 못할 말을 몇 번이나 더 주고받고서야 파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남자친구는 미련이 남았는지 요즘에도 종종 연락이 옵니다. 한심할 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